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9시 구간대 코스닥의 움직임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맥을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그리고 각각의 대응 전략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초반의 흐름이 다소 좀 혼란스러운데 정리를 해주실까요? 한 줄로 네. 평가를 해주시죠. 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켜면서 시장의 흐름이 변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미국도 러셀 2000 중심으로 한 강세,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한 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한 번에 와닿지가 않아서 러셀 2000이 3대 지수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코스닥이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인가?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켜줬는데 왜 환호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해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셀 2000 잘 가는데 왜 우리는 왜 못 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미국 러셀 2000랑 다우지수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그동안 나스닥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특히 코스닥 안에서도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상당히 좀 많이 상반기 중에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봤을 때 러셀 2000이 중소형주 중심이라면은 우리나라로 따진다라면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낙폭과대 장기 소외주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사실 미국 시장은 이제 트럼프 랠리로 계속 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그 성향을 보신다라면은 또 다시 이제 중국을 관세로 또 압박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 사이에서 수혜를 보기만 할까라는 그런 의심도 생길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트럼프 수혜주로 불리는 종목들은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결국은 러셀 2000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불리는 장기 소외됐던 건설 기계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토목, 뭐 감리, 뭐 이런 쪽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급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장기 소외됐던 종목들 중에서 뭐 남북 경협주들도 어떻게 따지면 뭐 장기 소외 뭐 작은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대형주 단에서 놓고 본다라면 그동안 시세를 냈었던 대형주들이 지금 쉬고 있고 특히 지금 보신다라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소비 섹터주들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 최근에 의료 미용 기기들도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2차 전지 섹터주들이 트럼프 피해주로 분리가 되고 있죠. 뭐 일단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돈을 많이 거다고 기부를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섹터주들이 주저앉다 보니 시장의 지수가 좀 빠지는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좀 색깔이 살짝 좀 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쪽들을 좀 이동하면서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좀 눈에 보이는 건 좀 파랗게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약한 쪽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봅니다. 화장품주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또 잘 가는 종목은 잘 가는데 그렇지 못한 종목 혹은 보로노이 같이 악재가 나온 종목은 크게 밀려 내려가면서 섹터 내에서 많이 엇갈림 나오고요. 자동차는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국내 업체들이 마냥 수혜만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트럼프는 거의 뭐 막무가내식이죠. 뭐 노원의 군사비 더 내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항상. 그런 식이고 또 이제 이러다 보니 뭐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떤 정책을 펼지가 관건입니다만은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항상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으로 그래서 2차 전지 업체들도 미국으로 다 옮겨갔는데 이것도 트럼프 되고 나면 보조금 문제 뭐 이런 부분들도 약간 우려가 되다 보니 최근에 많이 빠지는데요. 화장품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쪽 소비와 관련돼서 그동안 가성비의 소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금리가 높을 때 가성비의 소비로 이제 올랐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제 실적도 잘 나오는 건 알겠는데 또 이제 금리가 서서히 내려가다 보면은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뀔 거란 얘기죠. 금리가 높을 때 돈이 없을 때 는 기본적으로 싼 거 가성비를 찾게 되지만 금리가 내려가서 가용자산이 조금 더 생기게 되고 소비를 하게 됐을 때는 그럼 상대적으로 가성비를 찾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화장품 섹터주들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음식료 섹터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실적 견조하게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둘 다 조금 약간 가성비 소비로 좀 연결된 쪽들이기 때문에 지난번 고점대를 기준으로 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도 넘어가지 못한다라면은 관련되어 있는
가성비 소비와 관련 종목들은 약간 비중을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바이오도 지금 보시면은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다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 맞죠? 돈을 많이 빌려와야 되는데 이자 비용 줄일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임상 이슈가 더 중요하고 지금 임상 이슈 상당히 중요한데 또 관련주들 보면 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이 쏠리면서 상당히 강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오는 할 게 몇 개 안 됩니다. 거의 한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 뭐 삼천당이라든지 뭐 알티오젠이라든지 뭐 펩트론이라든지 뭐 에이프릴 바이오, ABL 바이오, 오스코텍 유한양행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최근에 뭐 퓨처캠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는 한올바이오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좀 큰 것들 위주로 임상 이슈 있는 것들 위주로 계속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돈이 아예 좀 뭔가 약간 뭐랄까요, 그냥 막 많이 돈이 풀려가지고서 중저가에 뭐 나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바이오까지 막 올라오는 시대는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돈이 아직 많이 풀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핵심 종목 위주로 지금 몰리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기본적으로 최근에 삼바 같은 경우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고, 오늘 뭐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임상 자진 차례 때문에 급락인데 뭐 설왕설래합니다. 뭐 임상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좀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중에서 좀 찾아내서 뭐 ST팜도 그렇고 GC셀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것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 안에서 계속 눈여겨볼 수 있겠고, 뭐 비만 쪽들은 계속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라파스 같은 경우 4일 만에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비만 쪽들의 흐름은 계속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매출로 연결되고 실적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 쪽으로 쏠리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바이오 섹터 쪽에서 좀 유효할 것 같고, 지금 금리가 인하되는 거를 기준으로 트럼프 수혜주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는 게 시장 흐름에서는 좀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금리가 떨어지면 유리하죠. 왜냐하면 할부 금융에서 돈이 덜 들어가니까. 그런데다가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그냥 좀 엔진 자동차 이런 쪽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제시할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뭐 전기차가 싫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속도감 조절은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최근에 증권주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들까지도 계속 좀 건드려지고 있는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동차는 계속해서 고사인을 주시는 거세요? 일단 자동차는 지금 뭐 크게 피해볼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가 이제 뭐 미국에서 정책을 쳐도 미국에도 뭐 현대차, 기아차 다 미국에 공장이 있는 상태고, 전기차 부분은 좋으면 좋은 대로, 하이브리드가 좋으면 좋은 대로 현대차는 좀 사실은 좀 나쁠 건 없다. 금리 인하 되면은 오히려 또 이제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그 할부 금융에서 또 유리한 부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수급은 국내 기관들은 조금 계속 매도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은 워낙 또 많이 올랐고 상반기에 완급 조절은 필요하겠지만 업황 자체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좋은 쪽은 역시나 트럼프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까지도 이 트럼프 후보와 관련된 종목군들 마치 시장은 이미 당선이 된 것 같은 이런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또 여러 가지로 주식 시장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재건 쪽 상당히 강한 움직임 나타내면서 건설 기계 같이 좀 살아나고 있고요. 방산 쪽도 급등세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서는 어떤 부분 주목해 봐야 될지, 그리고 대응 전략도 알려주시죠. 네, 이쪽이 장기 소유주들이죠. 중소유주들도 상당히 포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건설 쪽들은 최근에 금리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일단 뭐 아파트 분양에 대한 기대감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고, 건설사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의 부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심리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최근에 현대건설, GS건설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같은 경우 보니 이제 토목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한미글로벌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예전에 좀 네옴시티 갈 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시 또 움직이고, 예전에 트럼프가 재임했을 때 움직였던 종목들도 이제 다시 움직이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남북 경협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서 뭐 거기 개성공단 관련주들은 저는 사실은 오히려 이번이 잘 팔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토목이라든지 뭔가 이제 건설과 연결이 돼 있는 쪽들은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고려한다라면은 좀 시세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보시면 현대 엘리베이터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요. 뭐 그다음에 지금 삼부토건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토건회사, 토목회사들 바닥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도화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계업종은 확실히 미국향들은 수혜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도 이제 미국향이 수혜였다라면은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대 건설기계가 지금 거의 대장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약간 중국향이 강하긴 하지만 현대 인프라코어도 반등에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캐터필러 납품하고 있는 진성 TEC도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압기 쪽 이제 DY 파워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두산 마켓이 좀 불쌍한데요. 여기 합병 이슈로 좀 뭉쳐지면서 힘이 없는데 저 합병 이슈만 아니면 상당히 급등했을 주식인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도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 국내로 돌아간 다음에 해인 같은 경우도 이제 중장비 쪽입니다. 해인도 개별주라서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관심 갖고 보시면 주가 상태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토목, 그다음에 뭐 감리, 설계 이런 쪽들과 관련되어 있는 쪽하고, 지금은 조금 눌림목이 있지만 건자재 쪽들, LX 하우시스도 지금 미국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LX 하우시스, 그다음에 실적 좋은 KCC 이런 쪽들, 건자재 쪽들까지도 연결되고, 왜냐면 트럼프가 공약이 인프라 확대였었고 신도시 건설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서 미국향 쪽, 이게 좀 섹터만 바뀌었지 미국향이라는 건 좀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서 해당 섹터 안에서 트럼프 수혜주를 좀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피해주는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차 전지 실적으로 확실히 뭔가 보여주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좀 약간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반도체도 삼성전자 좀 반등하는 반면에 하이닉스 좀 하락하고 있어서 좀 그 안에서도 좀 갈립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 최근에 좀 리노공업이나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쪽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오늘 모처럼 한미반도체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조금 흐름상 본다라면 반도체 쪽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못 간 거, 최근에 보시면 두산 테스나 뭐 DB 하이텍 이런 거 좀 수급 괜찮은데 아직 바닥권에서 많이 못 오른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조금 챙겨보시는 게 좋겠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 선별하시고, 또 시장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미국은 저렇게 잘 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갈까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 받으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장기 소외됐던 종목들 잘 찾아보신다라면은 1분기 못지않은 수익률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트럼프 관련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이신 거죠? 기본적으로 트레이딩은 트레이딩이지만 이게 또 트레이딩으로 가다가 추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트럼프 관련주가 미국향으로 따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 이런 쪽들은 장기 수혜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까지 연결해서 본다라면은, 그래서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쪽들이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과 함께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수준이라면은 뭐 섹터 흐름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 성장주 중심으로 시장을 계속 보는 것도 맞고 바이오도 맞겠습니다만은, 트럼프로 인해서 예전에 남북 경협주들 외에 관련되어 있는 대북 관련주들이 장기간 상승했었던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연출될 수 있겠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무니없는 종목이 아니라 확실히 미국향으로 실적이 잡힐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 투자하시는 전략을 계속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